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정책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모병 10만, 그리고 산업기관요원 10만, 그 다음에 경찰, 소방 등등 한 10만, 그다음에 복지 한 10만, 이 정도를 저희 잡고 있는데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17만 개는 공공 일자리가 맞는데 64만 개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17만 개 정도가 네.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관, 소방관, 네. 부사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죠. 공공기관들 뭐 비롯한. 예. 그래도 좀 64만 개나 되는데 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보육, 뭐 우리 공공 많은 확대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한 64만 개쯤 될 거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가 마련했습니까? 후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죠.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재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해마다 1조 4천 정도씩만 새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조인데 그러나 첫 해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다 합쳐 나가면 전체적으로 5년간 21조, 연간 4조 2천억. 그것이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17만 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64만 개 일자리는 예산 안 듭니까?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의료 거점병원 또는 뭐 간염병 지역 거점병원 또는 뭐 우리 치매 전문병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에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 건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야 될 부분을 4조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7조,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4조, 이렇게 할 거 21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뭐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이재명 양보를 좀 하든지 후보는 하겠습니다. 1분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네요. 자, 전에 1% 조세 부담률 올리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15조 원, 16조 원 정도를 늘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세를 가장 마지막에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십니다. 17만 개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충분히 준비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책을 발표하시면 캠프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캠프에 관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 그다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선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책팀에 무려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아동수당 문제 정리 못하셨습니다. 투표 이제 끝납니다. 언제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쉬움 좀 말씀드리고요. 좀 정책이나 재원 조달 방안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하시면 우리 공약 이행률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시간도 않을까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님 지금 답변을 못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요. 정책 토론이 끝나고 나서 주도권 검증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또 답변성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공공 서비스 일자리죠. 공공기관들 뭐 비롯한. 예. 그래도 좀 64만 개나 되는데 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보육, 뭐 우리 공공 많은 확대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한 64만 개쯤 될 거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가 지금은- 마련했습니까? 후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죠.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재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해마다 1조 4천 정도씩만 새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야 될 부분을 4조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7조,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4조, 이렇게 할 거 21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이재명 양보를 좀 하는 줄 후보는 알겠습니다. 1분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제가 죄송하네요. 자, 전에 1% 조인데 그러나 첫 해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다 합쳐 나가면 전체적으로 5년간 21조, 연간 4조 2천억. 그것이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다 포함되는 것이죠. 17만 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64만 개 일자리는 예산 안 듭니까?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의료 거점병원 또는 간염병 지역 거점병원 또는 우리 치매 전문병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에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 건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정책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모병 10만, 그리고 산업기관요원 10만, 그 다음에 경찰, 소방 등등 한 10만, 그다음에 복지 한 10만, 이 정도를 저희 잡고 있는데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17만 개는 공공 일자리가 맞는데 64만 개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17만 개 정도가 네.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관, 소방관, 네. 부사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세 부담률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국 15조 원, 16조 원 정도를 늘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세를 가장 마지막에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십니다. 17만 개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충분히 준비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책을 발표하시면 캠프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캠프에 관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 그다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선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책팀에 무려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는데 아직까지도